먼저 개념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의 간호관리에서 간호의 개념 하면은 우리는 보면은 물론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대한간여법에서 정의하는 간호의 정의예요. 그래서 간호사는 모든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개인, 가정, 지역사회, 그래서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의 유지, 증진에 필요한 지식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는 활동, 그래서 이거를 돕는 활동 혹은 이제 영어로 이제 헬핑 아트라고 하죠. 이게 바로 그 대한간호협회의 이제 정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미국 간호협회의 정의는 그냥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 간호관리학적 시각에서, 간호관리론적 시각에서의 간호의 정의를 보면은 모든 활동의 연속성으로 표현된다. 모든 활동의 연속성으로 표현되는 건강조직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한 부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든 활동의 연속성이라는 거. 우리가 간호라는 게 이제 연속성이잖아요. 간호 과정 같은 것도. 근데 간호 관리도 간호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어떤 행정이나 관리의 개념도 모두 다 연속성으로 제공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 혹은 행정 두 가지 개념이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슷한 말이거든요. 관리나 행정이나. 그래서 넓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간호 행정이라고 하고요. 좁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관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먼저 관리를 보면은 관리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조직의 목표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보면은 조직이에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모임이죠.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없어도 사람과 사람,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조직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자의 업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조직 활동을 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촉매로, 또 설정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나와요. 그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관리의 어떤 최종적인 결론적인 그 목표나 목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일해 나가는 사회적, 기술적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이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그 관리의 개념이라든가 그런 거를 물어볼 때 보면은 문제가 어려울 때는 상당히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사회적, 기술적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이런 건 처음 들어보실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그 관리의 이제 특성을 한번 봅시다.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및 기능, 조직 내에서 이루어져요, 관리는. 그래서 조직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조직. 그 다음에 목표 달성 또 나오죠. 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하는 어떤 인력이나 물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인적 요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목표를 추구한다. 목표 달성 여부 똑같은 말이에요. 또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의 기술적 활용을 요구한다. 또 나왔죠. 목표 달성. 그리고 일련의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조직,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관리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가는 이제 행정이 있어요. 행정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했어요. 행정의 대상을 보면은 우리 아까 관리의 대상은 개인, 그 다음에 그 가족 혹은 지역사회, 그 다음에 병원, 어떤 조직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물론 조직인데 가장 그 어떤 그 포커스를 보면은 국민이에요. 행정은 국민. 국민들이 물질적 및 정신적 풍요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선한 문명의 창조 개발을 목적으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국민이 대상이고요.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며 관리하는 정부의 활동. 자, 공공정책. 사익정책이 아니라 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정책. 이거를 집행하며 관리하는 정부의 활동을 관리라기보다는 행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와 행정의 유사성을 살펴보면은 모두 목표를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라는 거. 그게 유사성이고 첫 번째. 그 다음에 관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료적인 성격. 그렇다면은 굳이 관리와 행정의 차이점을 굳이 나눈다면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거는 짚어가야 돼요. 자, 행정하고 관리를 굳이 차이점을 구분을 한다 보면은 행정의 목표와 관리의 목표를 한번 보세요. 공익 추구는 행정이에요. 공익 추구는 행정, 공공의 이익. 불분명하고 복잡한 특성이 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어떤 특성을 갖고 한 마을을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그 주민들의 이익을 통해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옆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어떤 화장터라든가 소각장 같은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땅값 떨어진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난리치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게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불분명하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건지,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공익을 위한 건데 또 그게 보면은 또 지역 주민들의 사익을 위해서는 집값이 떨어지니까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분명하고 복잡한 특성이 있는 게 바로 행정입니다.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하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하고 단일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 사익, 회사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력성을 봤을 때는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행정이 정부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성과 정치 권력이 있어요. 독점성이 높고요. 경쟁성이 제한이 돼요. 독점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혼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기업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경쟁성이 없다는 거예요. 경쟁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자, 관리에서 봤을 때 정치 권력을 내포하지는 않아요. 회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정치 권력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자체에서는 그 정치 권력을 내포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경쟁성을 도모하죠. 왜? 능률을 향상시켜서 어쨌든 생산성을 증가시켜서 회사의 이익을 올려야 되잖아요. 경쟁성과 능률성을 같이 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령의 제한을 엄격히 받는 건 뭘까요? 행정이겠죠. 왜냐하면은 강제성과 정치 권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관리 같은 경우에는 법령의 제약을 받긴 받지만 적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법령의 제약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옳지 않은 답이 될 수가 있죠. 평등성 측면에서 봤을 때 행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법 앞에 평등한 개념. 그래서 고도의 합법성이 요청이 됩니다. 대신에 관리는 평등성을 좀 덜 강조한 개념이에요.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덜 강조했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특징을 보면은요. 행정은 공익인데 불분명하고 복잡하다. 그리고 강제성, 권력성, 정치 권력. 거기에 또 법령의 제한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법 앞에 평등한 개념이 있다. 그 대신에 관리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고 단일한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정치 권력을 내포하지 않아요. 하지만 경쟁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사익을 위해서 법령의 제약과 평등성이 어때요? 좀 적다라는 개념이죠. 없는 게 아니라 적다라는 개념. 그래서 관리와 행정의 차이를 좀 잘 알아두셨으면 합니다.